당신은 완전히 쓸모없어. 왜 이렇게 살아?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정말 뻔하시네요. 제가 죽기만 기다리시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어요. 아니, 사실 진작에 알았어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 딸이,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올해 66이에요. 남편은 딸 지은이가 25살 때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저는 혼자였어요. 딸 하나 잘 키워서 시집 보내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어요. 지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효심도 깊었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지은이가 32살에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사위 민석이는 괜찮은 사람 같았거든요. 대기업에 다니고 예의도 바르고 지은이를 아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 날 저는 지은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은아,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이제 걱정 없어. 지은이는 울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이제 제가 엄마 모실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정말로요. 결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가진 거의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으로 산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신혼집 계약금을 대줬죠. 3억이었어요. 그리고 결혼 비용, 혼수, 가전제품까지 다 제가 준비했어요. 제 통장에 남은 건 2천만 원 정도였어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민석이가 미안해하면서 말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 딸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제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집에서 살게 됐으니까요. 저는 월세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남은 돈으로 보증금 내고 매달 40만 원씩 내면서 살았죠. 엄마, 여기는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지은이가 제 새 집에 왔을 때 놀라며 물었어요. 괜찮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너희 집이 넓으니까 엄마는 작아도 돼.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이었어요. 딸이 잘 살면 저는 행복한 거니까요.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제 생일이잖아요. 저희 집에서 식사하려고요. 오실 수 있죠? 그럼 당연히 가야지. 저는 백화점에 가서 딸이 좋아하는 브랜드 가방을 샀어요. 50만 원이었죠. 제 한 달 생활비가 그 정도였지만 딸 생일인데 싶었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민석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지은이 있어? 아, 지은이는 아직 회사에서 못 왔어요. 좀 이따 올 거예요. 저는 조금 이상했어요. 자기 생일인데 회사에 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좀 기다려야겠네. 거실에 앉아 있는데 민석이가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에서는 축구 경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민석아, 저녁 준비는 했어? 아, 그거요? 지은이가 퇴근하면서 사올 거예요.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그냥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들어왔어요. 양손 가득 마트 봉지를 들고요. 엄마, 오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늦었죠?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오늘 내 생일인데 회사에 있었어? 아,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지은이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민석이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석아, 지은이 도와줘야지. 제가 말하자 민석이가 일어나긴 했지만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 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지은이를 도왔어요. 지은이는 삼겹살이며 야채며 이것저것 꺼내며 준비를 했어요. 엄마,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네 생일인데 네가 다 하면 어떡해. 저는 상추를 씻고 쌈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생일인데 케이크도 없고 선물 포장도 안 보이고 민석이는 전혀 준비한 게 없어 보였어요. 지은아, 민석이는 선물 준비 안 했어. 아, 그냥 저희 월급으로 같이 쓰기로 했어요. 따로 선물은 안 하기로 했고요. 지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이 생일이면 최소한 케이크라도 사오는 게 맞지 않나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석이는 계속 고기만 구워 먹고 지은이는 저와 민석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지은아, 요즘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네, 좀 그래요. 요즘 프로젝트가 3개나 동시에 진행돼서요. 그럼 좀 쉬어야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괜찮아요, 엄마. 이번만 지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때 민석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지은이가 벌어야 우리 대출 갚죠.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어요. 대출. 무슨 대출? 아, 집 대출이요. 계약금은 어머님이 대주셨지만 나머지는 대출 받았잖아요. 그건 알지. 근데 그걸 왜 지은이가 다 갚아야 해? 너도 벌잖아. 물론 제가 더 많이 내죠. 근데 지은이 월급도 보태야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이 말투가 마치 지은이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 한다는 듯이 들렸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지은이에게 준비한 가방을 줬어요. 지은아, 생일 축하해. 네가 좋아하는 거 샀어. 엄마, 이거 비싼 건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은이는 고마워하며 가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석이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다음부턴 이렇게 비싼 거 안 사주셔도 돼요. 어머님도 돈 아끼셔야죠.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고 오히려 돈 아끼라는 말을 하다니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딸 생일인데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딸은 피곤한데도 저녁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준 선물에 대해 민석이가 한 말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신혼이니까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다음 주 제가 출장 가야 하는데 그동안 집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집을 봐준다고? 네. 화분도 물 줘야 하고 민석이 혼자 있으면 집안일을 잘 안 하거든요. 민석이는 어른인데 혼자 못해? 엄마 부탁이에요. 3일만요. 저는 결국 그러겠다고 했어요. 딸이 부탁하는데 어떡해요? 월요일 아침 저는 짐을 싸서 지은이네 집으로 갔어요. 지은이는 이미 공항으로 출발한 뒤였고 민석이만 집에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출근해야 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시고 편하게 계세요. 민석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집을 둘러봤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도 널려 있고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저는 한숨을 쉬며 청소를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기를 돌렸어요. 점심때쯤 되니 배가 고팠어요.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반찬이라고는 김치 하나밖에 없었어요. 민석이가 반찬 있다고 했는데 저는 다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제 돈으로요. 그리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저녁 7시쯤 민석이가 돌아왔어요. 어머님, 집이 깨끗해졌네요. 고생하셨어요. 괜찮아. 저녁 준비했으니까 먹자. 감사합니다. 근데 어머님, 내일 제가 회식이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은데 어머님 혼자 드시면 돼요? 그래, 알겠어. 민석이는 밥을 빨리 먹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민석이가 나가기 전에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택배 올 거거든요. 좀 받아주세요. 택배, 뭔데? 아, 제가 주문한 거요. 그리고 어머님, 저 와이셔츠 다림질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그러겠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택배를 받고 다림질을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민석이는 약속대로 회식이라며 밤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요. 어머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응, 너 들어오길 기다렸어. 아, 괜히 기다리셨네요. 그냥 주무시지. 민석이는 비틀거리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3일째 되는 날, 지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출장 잘 끝났어요. 내일 돌아갈게요. 그래, 잘 됐다. 지은아, 근데 너 민석이한테 집안일 시키지 그래? 왜 다 네가 해? 엄마, 민석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제가 하는 게 빠르고요. 그래도 결혼했으면 둘이 같이 해야지. 알아요, 엄마. 근데 괜찮아요. 저 이제 익숙해졌어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딸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지은이가 돌아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웃으며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죠? 집이 정말 깨끗해졌네요. 괜찮아. 그런데 지은아, 너 요즘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로부터 2달쯤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가 다음 달부터 해외 법인으로 파견 가요. 뭐, 해외, 어디로? 싱가포르요. 2년 계약이에요. 2년이나? 그럼 민석이는? 민석이는 한국에 남아요. 회사를 옮길 수 없으니까요. 그럼 너희 어떻게 살려고? 주말마다 왕래하면 되죠. 비행기로 6시간이면 돼요. 저는 걱정이 됐어요. 신혼인데 떨어져 산다고? 지은아, 그거 괜찮겠어? 신혼인데, 엄마, 괜찮아요. 이게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요. 민석이도 이해해줬어요. 그래? 민석이가 뭐래? 응, 다녀오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뭔데? 제가 없는 동안 민석이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있으면 제대로 못 챙겨 먹거든요. 지은아, 그건 민석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엄마, 부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반찬 좀 만들어 주시고 집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동안 민석이가 잘 지내야 제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이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렇게 지은이는 싱가포르로 떠났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지은이네 집에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찬만 만들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민석이가 매번 뭔가를 부탁했어요. 어머님,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어머님, 이불 좀 빨아주세요. 어머님, 이거 수리기사 불러서 고쳐주세요. 점점 일이 늘어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2번이 되고 2번이 3번이 됐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들 데려오는데 저녁 좀 준비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제 셔츠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주세요. 어머님, 오늘 청소 안 하셨어요? 바닥이 좀 지저분한데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제 월세방은 먼지가 쌓여가고 저는 매일 남의 집 청소하러 다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지은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요즘 좀 힘들어서.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픈 건 아닌데 민석이 집 가는 게 좀 힘들어서. 엄마,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제가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한국 들어갈게요. 그때까지만요. 그게 언제인데? 6개월 뒤요. 6개월? 네, 엄마. 부탁이에요. 민석이가 엄마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6개월이나 더요. 그날 밤 저는 제 생일이었어요. 66번째 생일이요. 근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지은이도 민석이도요. 저는 혼자 작은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제가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촛불을 끄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제 딸을 위해서. 근데 제 딸은 지금 어디 있죠?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사위 뒷바라지하고 있고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죄송해요. 어제 너무 바빠서 전화 못했어요. 사랑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올 거죠? 냉장고가 비었거든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민석아,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네, 그럼 내가 뭘 먹어요? 밖에서 사 먹든지 해. 너도 어른이잖아. 하지만 어머님, 지은이가 어머님한테 부탁했잖아요. 저 좀 챙겨달라고요. 저는 순간 화가 났어요. 민서가 지은이가 부탁했다고 해서 내가 내 식모가 된 건 아니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이렇게 선 그으시는 거예요. 가족? 가족이면 서로 배려해야지.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가족이야? 민석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실망이에요. 지은이한테 말할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석이한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은아, 엄마가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엄마,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곧 들어갈게요. 지은아, 그게 아니라 엄마, 민석이가 엄마한테 서운했대요. 가족인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순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아, 그럼 너는 엄마한테 서운하지 않았어.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고. 엄마, 제가 잊어버린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랬잖아요. 메시지 보냈잖아요. 메시지. 하루 늦게 보낸 메시지 한 줄이 생일 축하야.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걸까요? 지은아, 엄마는 네 식모가 아니야. 민석이 집에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는 게 엄마 할 일이 아니라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그냥 민석이 좀 챙겨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엄마가 원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정말. 그럼 안 해도 돼? 네. 엄마가 싫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 민석이가 제대로 못 먹고 못 자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지은아, 그럼 네가 회사 그만두고 들어오든지 해. 왜 엄마한테 그 부담을 넘기는 거야? 엄마, 그게 엄마는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전 일해야 하고요. 시간이 있다고? 엄마는 시간이 남아서 매일 버스 타고 너희 집 가서 청소하고 싶었을 것 같아. 엄마,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엄마가 저 때문에 희생하신 거 알아요. 감사해요. 근데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더는 없어. 지은아, 엄마는 이제 지쳤어. 엄마, 지은아,
네가 결혼할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행복하게 살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행복한 거야? 너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엄마는 모르세요. 이게 제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요. 전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알아. 근데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엄마를 희생시키는 건 괜찮은 거야. 엄마가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도움을 부탁드린 건데,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딸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은아, 알았어. 엄마가 이기적이었나 보네. 미안해. 엄마, 그게 아니라. 괜찮아. 엄마가 오해했어. 이제 그만 자자. 너도 피곤하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지은이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몇 번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한테서도 메시지가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갑자기 한국에 왔어요. 토요일 오전에 제 집 문을 두드렸죠.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저는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는 화가 나 있었어요. 엄마, 민석이가 일주일 동안 라면만 먹었대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지은아, 민석이는 어른이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엄마, 민석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마저 제대로 못 먹으면 어떡해요? 그럼 네가 회사 그만두고 들어와서 챙겨주든지 해. 엄마, 왜 자꾸 그런 말씀하세요? 전 일해야 한다고요. 그래, 너는 일해야 하니까 엄마가 대신 네 남편 챙기라는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은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임신, 언제? 2달 됐어요.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제가 여기 없는 동안 민석이가 제대로 먹어야 나중에 아기 낳고 돌봐줄 수 있잖아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지은아, 축하해. 근데 그럼 너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일해? 임신한 몸으로. 괜찮아요. 회사에서 배려해 주기로 했어요. 6개월까지만 있고 들어올게요. 6개월. 그럼 너 만삭이잖아.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민석이 좀 부탁드려요. 아기 아빠가 건강해야 나중에 육아도 도와주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너 정말 행복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지금 행복하냐고. 임신했는데 남편 곁에도 못 있고 엄마한테 남편 챙겨달라고 부탁하고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제 일이고 제가 선택한 거고요. 그래, 네가 선택한 거지. 근데 왜 엄마한테 그 선택의 대가를 떠넘기는 거야? 엄마, 전 떠넘기는 게 아니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엄마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지은아, 도움이랑 떠넘기는 건 달라. 너는 지금 엄마를 무료 가정부로 쓰고 있는 거야. 지은이는 화를 냈어요. 엄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엄마를 가정부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뭐야? 일주일에 3번씩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게 뭐야? 그건 엄마가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자발적으로요? 지은아, 엄마는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한 적 없어. 다 네가 부탁해서 한 거야. 엄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요. 그래, 가족이지. 근데 가족이라고 해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게 맞는 거야. 지은이는 말이 없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은아, 엄마가 내 결혼 준비할 때 얼마를 썼는지 알아? 3억 넘게 썼어. 그래서 엄마는 월세방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매일 너희 집 가서
청소하고 밥 해주고 있어.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해? 엄마, 그건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갚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은아, 엄마는 네가 엄마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슬픈 거야. 지은이는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어떻게 해요?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그건 네가 생각할 문제야, 지은아. 엄마는 이제 못 도와줘. 엄마, 그럼 제가 아기 낳으면 어떡해요? 누가 봐줘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아기도 엄마한테 맡길 생각이었어? 엄마가 안 봐주시면 누가 봐요? 어린이집은 너무 비싸고 저는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 딸이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걸까요? 지은아, 엄마는 안 봐줘. 네가 낳으면 네가 키우는 거야. 엄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주잖아요. 손주라고 해서 엄마가 무조건 봐줘야 하는 건 아니야.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엄마만 안 봐준다고요? 그래, 엄마가 이상한 거지. 미안해. 저는 문을 열었어요. 이제 가봐, 지은아. 엄마는 피곤해. 지은이는 울면서 나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 저도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그날 밤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민석아, 미안하지만 나는 이제 못 도와줘. 어머님, 지은이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더 못 도와줘. 나중에 아기까지 맡기면 나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 어머님, 저희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세요. 저희는 그냥 어머님의 도움을 바란 건데, 민석아, 너희가 바란 건 도움이 아니라 희생이었어. 희생,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는 나한테 내 인생을 포기하고 너희를 위해 살라고 한 거야. 그게 희생이지 뭐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한 번도 어머님한테 인생 포기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래, 그럼 뭐야. 일주일에 3번씩 너희 집 가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해주는 게 뭐야. 내 시간은, 내 삶은, 어머님. 하지만 저희도 바쁘잖아요. 지은이는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저도 회사 다니고 그래, 너희는 바쁘지. 근데 나는 한가해서 너희 시중이나 들어야 하는 거야? 민석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결혼할 때 어머님이 주신 돈부터 얘기할까요? 저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집 계약금 3억, 결혼 비용 5천, 혼수 2천, 다 합치면 3억 7천이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민석이가 이런 사람이었나요? 민석아, 그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준 거야. 대가를 바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래요. 어머님이 사랑해서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와서 왜 힘들다고 하세요?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가족? 너는 지금 나를 가족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투자금으로 보는 거야? 어머님, 말 너무 하시네요. 전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알았어, 민석아. 그럼 내가 준 돈 다 돌려줘. 네. 뭐라고요? 내가 준 돈 3억 7천 다 돌려줘. 그럼 나도 더 이상 너희 집에 안 갈게. 어머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심이야. 당장은 아니어도 돼. 천천히 갚으면 돼. 계약서 쓸까?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 어떻게 돌려달라고 해요? 선물? 방금 너는 그걸 투자금처럼 말했잖아. 투자금이면 회수해야지. 민석이는 당황한 듯 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됐어. 민석아. 나는 이제 알았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죠. 제가 잘못한 걸까?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했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기로요. 변호사님, 제가 딸에게 준 결혼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저를 보며 물었어요. 어머님, 그게 증여였나요? 아니면 차용이었나요? 증여요. 그냥 줬어요. 그럼 어렵습니다. 증여한 걸 다시 돌려받기는 법적으로 힘들어요. 그럼 방법이 없나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만약 딸분이나 사위분이 어머님을 심하게 부당하게 대우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증여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요. 저는 증거가 있었어요. 민석이와의 통화 내용, 지은이와의 대화, 모든 게 제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그럼 소송을 준비하고 싶어요. 어머님, 정말 그러시겠어요? 가족 간의 소송은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겁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이미 끊어진 것 같으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지은이와 민석이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증여 취소 및 반환 청구였죠.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송이요? 정말 이러실 거예요? 지은아, 엄마는 진심이야. 엄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냥 도움 좀 청한 게 잘못이에요? 지은아, 너는 정말 모르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 저희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당연히?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 지은아, 특히 다른 사람의 희생은 절대 당연하지 않아. 엄마, 제발요.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 임신했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너희가 돈 돌려줘. 그럼 소송 취하할게. 엄마,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저희 집 담보대출도 아직 다 안 갚았는데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 정말 실망이에요. 나도 실망이야, 지은아. 너한테.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이제 울 때가 아니에요. 한 달 후 첫 조정 기일이 있었어요. 법원 조정실에서 지은이와 민석이를 만났어요. 지은이는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민석이는 화난 얼굴이었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 사건의 핵심은 증여인지 차용인지가 아니라 가족 간의 감정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화로 풀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민석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말을 잘못했던 건 인정해요. 근데 어머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아요? 민서가, 나는 며느리한테 하는 게 아니야. 나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도움 좀 청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에요? 지은아, 너는 끝까지 모르는구나. 문제는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나를 당연하게 여긴 거야. 엄마는 저희 엄마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지은아, 너 기억해. 네가 결혼하기 전에 한 말. 자식은 결혼하면 남이에요라고. 지은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친구가 그렇게 말해서 농담처럼 한 거예요. 농담? 그때 너는 진심으로 말했어. 결혼하면 각자의 가정이 생기니까 부모님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 그게. 근데 정작 너는 어떻게 했어? 결혼하자마자 내 돈 3억 넘게 쓰고 나를 무료 가정부로 부리고 이제 아기까지 나한테 맡기려고 했잖아. 이게 남이 할 일이야? 지은이는 말이 없었어요. 민석이가 대신 말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어머님이 먼저 주신 거잖아요. 저희가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줬지. 사랑하니까. 근데 너희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어. 그게 문제야.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간단해요.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든지. 지은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저희가 아기 낳으면 어떡해요?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안 도와줄 거야. 네가 낳으면 네가 키우는 거야. 엄마, 너무해요. 다른 집 할머니들은 다 손주 봐주는데 다른 집은 다른 집이야. 나는 나고. 민석이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어머님 노후는 책임 안 져도 되는 거네요. 저는 웃었어요. 맞아. 너희한테 기대 안 해. 나는 내가 알아서 살 거야. 조정은 결렬됐어요. 결국 소송으로 가기로 했죠. 법원을 나오는데 지은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제발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지은아, 이미 늦었어. 너희가 나를 선택했어. 돈을, 편리함을. 그럼 그 대가를 치러야지.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후회? 뭘 후회하는데? 나를 함부로 대한 것, 아니면 이제 내가 없으니까 불편한 것? 지은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심한 걸까?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 제가 지금 멈추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고. 일주일 후, 민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돈 돌려드릴게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당장은 돈이 없어서요. 얼마나 걸릴 것 같은데. 한 5년? 5년. 그건 너무 길어. 어머님, 그게 최선이에요. 저희도 대출이 있고, 아기도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건 내 문제야. 나는 3년 안에 다 돌려받고 싶어. 3년은 불가능해요. 그럼 집을 팔든지 해. 집을요?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전세든 월세든 얻어서 살아. 나처럼. 민석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집 내놓을게요.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에요. 돌이킬 수 없어요. 2달 후 지은이가 아기를 낳았어요. 딸이었죠. 민석이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님, 손녀입니다. 이름은 서연이에요. 한 번만 보러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손녀를 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가면 또 시작될 거니까요. 축하해요. 건강하게 잘 키우세요. 짧게 답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지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못하겠어요. 애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럼 어쩔 건데?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한 달만요. 제발요. 안 돼, 지은아. 내가 한 번 가면 한 달이 1년이 되고 1년이 평생이 될 거야. 엄마, 정말 냉정하시네요. 손녀인데. 미안해, 지은아. 나는 이제 못 도와줘.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손녀 얼굴도 못 보고 딸도 안 도와주고 제가 너무 나쁜 엄마인가 싶었어요. 그로부터 3달 후 지은이네 집이 팔렸어요. 그리고 2억 원이 제 계좌로 입금됐어요. 민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일단 2억 드립니다. 나머지는 조금씩 갚을게요. 고마워. 힘들었지? 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뭘 알겠는데? 어머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요. 그걸 당연하게 여긴 저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면 됐어. 어머님, 혹시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해요. 민서가 미안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나도 준비가 필요해.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그날 밤 저는 제 통장을 봤어요. 2억 원이 찍혀 있었어요. 이 돈으로 뭘 할까 생각했죠. 그동안 못했던 여행, 좀 더 나은 집, 그런데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돈을 받았는데 딸을 잃은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저는 결정했어요. 지은이를 만나기로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지은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엄마, 지은아,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뭐가 미안한데 엄마를 당연하게 여긴 거요. 엄마의 희생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거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너 이제야 알았어? 네, 엄마. 제가 아기 낳고 키우면서 알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엄마가 저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래, 힘들었어. 근데 그건 괜찮았어. 너를 사랑하니까. 근데 너희는 그 사랑을 이용했잖아. 엄마, 정말 미안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지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알아요, 엄마. 엄마는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어. 사랑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 네,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내 인생이 있다는 것.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인생 사세요. 저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민석이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 설거지도 하고 기저귀도 갈아요. 저는 웃었어요. 다행이네. 엄마, 그래도 가끔 서연이 보러 와주실 수는 있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갈게. 손님으로.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그냥 손녀 보러 오는 손님으로. 네, 엄마.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지은이네 집에 놀러 갔어요. 서연이를 보고 한두 시간 놀아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청소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민석이도 지은이도 제게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갔어요. 더 이상 당연함이 없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못 갔던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을 만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엄마,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그럼 됐다. 엄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힘들었지. 근데 이제 괜찮아.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존경해요. 존경. 네. 엄마는 저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 딸이 드디어 알아줬어요. 엄마도 사랑해, 지은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선택한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계속 참고 넘어갔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딸한테도, 사위한테도, 손녀한테도 이용당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멈췄어요.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는 컸죠. 딸과의 관계가 깨졌고, 손녀를 못 받고 법원까지 가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일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고, 딸은 엄마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배웠고, 민석이는 책임감을 배웠어요. 지금 저는 68이에요. 아직 젊어요. 아직
제 인생이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을 딸이 아니라 저를 위해 쓸 거예요. 가끔 지은이가 물어요. 엄마, 그때 후회 안 하세요? 어떤 걸 그렇게까지 하신 거요? 저는 웃으며 말해요. 전혀. 그게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야.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때 내가 멈추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도 네 집에서 청소하고 있었을 거야. 지은이는 미안한 듯 웃어요. 죄송해요, 엄마.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오늘도 저는 친구들과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갈 거예요. 3박 4일로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딸네 집 가야 하고, 손주 봐야 하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 시간은 제 거예요. 제 인생은 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은이도 알아요. 엄마의 시간이 딸의 것이 아니라는 것. 엄마의 사랑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어쩌면 이게 제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당연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요구가 아니라 존중을. 그리고 저는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멈추세요. 아니라고 말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사랑은 희생이 아니에요. 존중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당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해요. 저는 66에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은 더 일찍 되찾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라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길 바라요.